17년 동안 멈춰있던 시계가 드디어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서울 위례 신도시에서 서울 강남 신사동까지 단 20분 위례 서울 신사선 시대가 정말 눈앞으로 다가왔다는 소식인데요. 네, 거의 뭐 도시전설처럼 들리던 이야기였죠. 오랜 시간 표류하던 사업이 서울시의 재정사업으로 방향을 틀면서 이제 드디어 급물살을 타게 된 겁니다. 네, 오늘 청취자분께서 보내주신 이 자료들을 바탕으로 위례 신사선이 걸어온 길부터 앞으로 수도권 동남부의 지도를 어떻게 바꿔놓을지 그 쟁점들까지 깊게 한번 파고 들어가 보겠습니다. 좋습니다. 사실 이 위례 신사선 이야기가 정말 오래됐잖아요. 네. 자료를 보니까 처음 계획이 나온 게 2008년이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거의 20년 가까운 세월인데 도대체 뭐가 그렇게 꼬였던 건가요? 핵심은요, 사업 방식에 있었어요. 사업 방식이요? 네, 처음에면 민간 자본을 유치해서 수익을 내는 이른바 민자 사업으로 추진됐거든요. BTO라고 하죠? 그러니까 민간 기업이 알아서 짓고 또 운영해서 투자금을 회수하는 그런 방식이요. 바로 그거죠. 인천공항철도나 9호선 일부 구간처럼요. 네네. 그런데 이게 생각보다 사업성이 안 나온 거예요. 처음 예상했던 것보다 공사비는 계속 불어나는데 과연 이걸로 충분한 수익을 낼 수 있을까? 투자자들이 계속 물음표를 던진 거죠. 그렇죠. 돈이 안 될 것 같으면 안 하려고 하겠죠. 맞습니다. 결국 컨소시엄이 해체되고 사업 참여를 포기하면서 10년 넘게 사업 자체가 그냥 완전히 멈춰버리는 상황이 이른 겁니다. 와, 그러니까 위례 신도시 주민들 입장에서는 정말 답답했겠네요. 신도시에 입주는 했는데 정작 핵심 인프라인 강남과는 지하철은 기약 없이 기다려야만 했던 거잖아요. 정확합니다. 그야말로 미완의 신도시에 사는 답답한 심정이었겠죠. 그 오른 불편이 이제 재정사업, 즉 서울시가 직접 예산을 투입해서 추진하는 방식으로 전환되면서 해결의 실마리를 찾은 것입니다. 17년 만에 드디어 그 사업 방식이라는 가장 큰 허들을 넘었군요. 그렇죠. 그럼 이제 정말 그 청사진이 궁금해지는데요. 위례에서 신사까지 지도에 거의 직선을 긋는 수준이던데 구체적으로 어떤 동네들을 지나게 되나요? 네, 노선도를 보면 정말 흥미롭습니다. 위례중앙역에서 시작해서요. 가락시장, 하겨울, 그리고 삼성역, 청담을 거쳐서 신사역까지 총 14.8km, 11개 정거장이 생기는 겁니다. 와, 위례에서 삼성역을 지나 신사까지라니 정말 핵심만 쏙쏙 지나가네요. 말 그대로 송파와 강남의 핵심 지역을 남북으로 그냥 관통하는 거죠. 괜히 황금 노선이라고 불리는 게 아닙니다. 총 사업비는 약 1조 8천억 원, 공사기관은 한 6년 정도로 잡고 있고요. 가장 중요한 건 역시 시간 단축 효과일 텐데 이게 어느 정도인가요? 현재 버스나 자가용으로 출퇴근 시간에 1시간은 좋게 걸리던 길이거든요. 이게 개통되면 위례에서 신사까지 20분대. 20분대요. 네, 잠실까지는 10분대 주파가 가능해집니다. 이야, 이건 뭐 그냥 좀 편해진다 수준이 아니네요. 출퇴근 풍경이 완전히 달라지겠어요. 맞습니다. 생활 반경 자체가 바뀌는 거죠. 그리고 이건 단순한 교통 편의를 넘어서는 의미가 있어요. 어떤 의미죠? 이 노선은 위례 신도시의 자족 기능을 완성시키는 동시에 그동안 따로 놀던 송파, 강남, 그리고 성남과 하남까지 이 수도권 동남권 전체를 하나의 거대한 생활권이자 경계권으로 묶는 역할을 하게 될 겁니다. 분절됐던 지역들이 유기적으로 연결된다? 네, 부동산 시장은 물론이고 상권이나 기업 입주에도 큰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죠. 그런데 지금 당장 착공에 들어가는 건 아니라고 들었습니다. 신속 예비 타당성 조사 단계라면서요? 맞습니다. 기존보다 절차를 간소화해서 보통 6개월에서 9개월 내에 결과가 나오는 제도인데요. 2025년 말에서 2026년 초쯤에 결과가 나올 예정이라 2026년 착공, 2030년 개통이라는 목표가 점점 현실성을 얻고 있는 거죠. 하지만 모든 게 순조로운 것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자료를 보니까 위례 중심부 패싱 논란과 하남 연장 요구라는 두 가지 변수가 남아있다고요? 먼저 패싱 논란, 이건 뭔가요? 네, 현재 계획된 노선이 위례 신도시의 심장부라고 할 수 있는 중심 상권, 그러니까 트랜짓몰이나 중앙광장을 지나가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중심을 비껴간다. 네, 주민들 입장에서는 왜 생활 중심지를 비껴가느냐며 노선 변경을 요구하고 있는 거죠. 반면에 서울시는 기술적 제약과 환승 효율성을 이유로 현재 노선을 고수하고 있어서 입장 차이가 좀 뚜렷합니다. 주민들이 원하는 생활권 접근성과 서울시가 내세우는 운영 효율성, 이 두 가지가 충돌하는 거군요.
그렇죠. 그럼 하남 연장 문제는 어떤 상황인가요?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요. 하남시와 가밀, 위례 주민 약 1만 9천 명이 노선 연장을 요구하는 서명보를 제출했습니다. 1만 9천 명이요? 네, 주장의 핵심은 이겁니다. 위례 신도시를 조성할 때 광역교통 분담금은 다 같이 냈는데 정작 하남 지역만 철도 서비스에서 소외됐다는 거죠. 돈은 같이 냈는데 혜택은 우리 동네까지 안 온다. 이거는 충분히 일리가 있는 주장이네요. 그렇죠. 그래서 현재 국토부 산하 대광위에서도 이 요구를 검토 후보 사업으로 분류한 상태입니다. 근데 여기서 흥미로운 점이 하나 있어요. 어떤 점이죠? 만약 연장이 추진된다면 본선은 서울시 재정사업으로 그리고 연장 구간은 국가광역철도 사업으로 추진하는 이원화 구조가 될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잠시만요. 그건 좀 이상한데요. 본선이랑 연장선의 사업 주체랑 돈줄이 다르다는 거잖아요. 바로 그겁니다. 그럼 최악의 경우에 서울 구간은 2030년에 완공됐는데 하남 구간은 아직 첫 삽도 못 드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바로 그게 가장 큰 우려 지점입니다. 사업 주체와 재원 조달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사업 추진 속도가 제각각일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 조율하느냐가 하남 연장 문제의 성패를 가를 핵심 열쇠가 될 겁니다. 와, 정말 복잡하네요. 정리해보면 위례 신사선은 17년의 우여곡절 끝에 재정사업 전환이라는 강력한 동력을 얻어서 현실화 단계에 접어들었습니다. 2030년 개통을 목표로 순항 중이지만 예비 타당성 조사 통과와 더불어서 노선 갈등 그리고 연장 요구라는 과제도 남아있는 상황이군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노선은 단순히 땅 밑에 철도를 하나 놓는 사업이 아니라는 거예요. 동남권의 공간 구조와 사람들의 생활 반경 그리고 도시의 가치 지도를 완전히 새롭게 그리는 거대한 프로젝트인 거죠. 정말 그렇네요. 긴 시간 기다려온 만큼 부디 모든 과정이 순조롭게 풀렸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습니다. 우리가 계속 시간 단축 이야기를 했잖아요. 1시간 걸리던 두 장소의 거리가 20분으로 줄어들 때 우리는 단순히 40분이라는 시간만 얻게 되는 걸까요? 어쩌면 그 과정에서 직장과 주거지에 대한 우리의 생각, 나아가 도시를 인식하는 방식 자체가 근본적으로 바뀔지도 모릅니다. 그 단축된 40분이 여러분의 삶을 어떻게 바꿀지 한번 상상해 보시는 것도 흥미로울 것 같습니다.